아마도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 1급 체제라고 하는 것은 더욱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더욱 패권적으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저에게 이 정도면 거의 이재명 대통령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판결로 인해서 당내에 적수가 없다라는 걸로 인해서 오만한 모습, 일방적인 모습, 패권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는 결국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반감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위대한 선택을 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의회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 행정 권력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주는 선택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패권주의적 정치를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막아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법원에 의해서 손쉽게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는 시나리오는 이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도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하시는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어제 결과는 존중을 하시는데 조금 좀 일부 네.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점, 무엇이 동의하시기 어려운지.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면 그냥 다소 폭넓게 압박을 받은 것을 협박이라는 식의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법조인들에게 있어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정도의 위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운운하면서 협박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약간 압박을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표현했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 잘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들도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의 영역,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너무나 주관적인 어떤 인식 내지는 느낌의 영역으로 너무 넓게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갑자기 기재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요즘 세금이 안 거친다고 협박을 받아서 세금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컨대 그럴 수 있죠. 개혁신당의 어떤 증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이거 기재부가 협박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기재부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정치인의 사실과 다른 말에 너무 넓은 형태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어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이고, 저도 사건 기록을 100%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한 개 재판 끝나고 네. 나머지 또 재판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의 재판들은 좀 어떻게 좀 멀리 보시게 하긴 해야겠지만 어떻게 좀 망하실까요?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이나 그 대장동 사건 같은 부분들, 상당한 부분들은 이미 공범이나 주요한 사람들의
유죄 판결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은 항소심 판결까지 이미 나왔죠. 그 공범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혐의들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됐을 때 조기 대선 이전에 확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나온 부분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네. 혹시 지금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를 헌재에 맡길 게 아니라 국민 투표로 붙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정치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사실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법률적으로 파면을 해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절차인데 이것을 국민투표로 하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그냥 소환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그 주민자치법에 있는 주민소환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은 처음에 탄핵을 소환을 의결하는 절차부터 국민들이 연설을 해서 일정 숫자 이상을 모으는 게 필요한데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퇴출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민 소환도 일정 지역에 있어서 행해지는 것인데도 그렇게 쉽게 추진이 되거나 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 소환 제도와 탄핵 제도는 별개의 제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탄핵 제도를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징계 절차로 삼으려면 국민들의 투표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제도 정합성이 높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네. 허위 보도자료 배포 관련해서 황운하 전 대표 측이 네. 제소하신 거 그건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 윤리위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윤리위 쪽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